현재 저의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 검색 유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튜브 고정 댓글을 통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외부 유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따로 물리적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반자동화가 가능한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아실 텐데요. 유튜브라는 게 상품 판매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 있어 최고의 마케팅 채널입니다. 유튜브와 제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직접 제품을 판매하시는 저와 같은 셀러분들도 직접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본 것과 같은 간접 고객 경험을 주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의 유튜버들에게 관련 제품 협찬을 할 수가 있어 나의 제품을 구매할 만한 타겟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전환율과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유튜브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영상 플랫폼을 뛰어넘은 쇼핑몰 시장까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유튜브와 카페24가 쇼핑몰 연동 서비스를 같이 제휴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발빠르게 먼저 준비를 하고 제품을 판매까지 하고 계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크게 8가지 정보를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변경된 수익 창출 요건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 왜 구글이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조건을 완화했는지, 세 번째, 이제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거, 네 번째, 유튜브 쇼핑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다섯 번째, 수익 창출 조건 달성 전 카페24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여섯 번째, 왜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일곱 번째, 셀링에 전념하는 셀러분들은 해도 되는지, 여덟 번째, 당장 유튜브를 통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발표가 났는데, 유튜브 쇼핑을 연동하는 데 있어서 6월 중순부터 자격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 그게 구독자 수는 500명, 시청시간은 3000시간, 쇼츠는 300만 회로 대폭 감소가 되었죠. 이런 진입장벽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쉽게 내려가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을 내린다는 건 뭔가 엄청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그만큼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이 컨텐츠의 질을 올리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완화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완화를 시켰다는 거죠. 이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유입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그만큼 그걸로 어뷰징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거를 감수하고 내쳤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를 한 겁니다. 6월 중순부터 변경된다고 했는데 접수를 시작하면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은 늦어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게 첫 번째 신청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처음 신청하는 게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90일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검토를 하면서 어뷰징에 대해서는 수익 신청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수익 창출 지원 자격 요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나라의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글 2단계 인증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애드센스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애드센스 계정은 여러분들이 구글 광고로 인한 금액을 지급받는 계정이에요. 바뀐 수익 창출 조건은 조회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광고비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는데, 다른 부분들이 수익 창출 조건이 낮아진 거예요. 500명의 3000시간을 채워서 수익 창출 조건이 됐다고 해서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익은 1000명의 4000시간을 달성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에 채널 멤버십이라든지 슈퍼챗, 슈퍼 스티커, 유튜브 쇼핑, 이 부분들이 500명에 3000시간으로 줄어든 거죠. 쇼츠는 300만에. 슈퍼챗이 뭐냐면은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후원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는 그 채널들 보면은 멤버십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컨텐츠인 유튜브의 쇼핑에 연결할 수 있는 이 유튜브 쇼핑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 조건을 왜 완화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명확하죠. 유튜브가 쇼핑을 밀어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왜 유튜브가 쇼핑을 밀어주려고 하는가?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퀀티티, 수량 곱하기 밸류, 즉 가치는 전 기업 가치다, 이렇게만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콘텐츠가 뭐냐면은 이 유튜브라는 서비스를 얼마만큼 많은 이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판매라기보다는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얘네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가 거의 다 잡아먹고 1등이잖아요. 이 큐의 확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가 허용되는 모든 나라에서는 유튜브가 가장 커다란 영상 플랫폼인 거는 맞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확장이 거의 한계에 다른 거고, 그렇다면 이 성장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밸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밸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지만 뭔가 추가적인 다른 그런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미 수량으로는 거의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 거기에 이 가치를 하나씩만 더 높여서 곱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경제적이나 뭐 무슨 봐야 될 게 많은데, 저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가 왜 밀어주려고 하는, 유튜브가 왜 쇼핑까지 도입을 해서 수익 창출 조건도 낮추면서까지 밀어주려고 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해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이 개인화 시대예요. 유튜브라는 게 여러 명하고 앞에 틀어놓고 보는 것보다 나 혼자 핸드폰으로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일반적인 방송국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는 나와 유튜버와의 1대1 영상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시청하는 사람이 유튜버 한 명이거든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구독해서 보겠지만 내가 보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1대1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유튜브 쇼핑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제품에 대한 소싱보다는 유튜브에서 트래픽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트래픽이 많이 나온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주제에 맞는 제품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좋은 제품을 찾아가지고 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계속 찾아야 되지만, 이거는 그 반대로 그냥 내가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아이템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힘들게 제품을 소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트래픽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트래픽을 더 많이 모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스토어에 연결시켰을 때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 트래픽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전에 그 계단 컨텐츠를 설명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컨텐츠를 찍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법, 그 한 개 제품이 연관되게 찍는 것을 계단 컨텐츠라고 합니다. 카페24랑 유튜브 쇼핑 이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자면은, 유튜브 쇼핑을 연동을 하면은 유튜브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채널 스토어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제품 섹션, 상품 고정, 채널 스토어, 제품 보기인데, 이 제품 섹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밑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찍을 때마다 모든 영상 밑에 이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쇼핑과 카페24 연동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네이버 스토어 링크를 넣고 네이버로 유입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로 판매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네이버를 유입시키면 그거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채널 스토어는 바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 페이지를 보면은 스토어 탭이 생겨요. 여기 클릭하면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카페24 쇼핑몰로 바로 이동이 돼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라이브 방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해서 띄워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돼서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유튜브 쇼핑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카페24 쇼핑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랑 연동을 시켜야 되고,
연동을 시키려면은 자격 조건이 그전에는 시청시간 4,000시간에 구독자 1,000명이었는데 그게 500명에 3,000시간으로 이번에 완화가 된 거고, 쇼츠는 조회수가 1,000만 회였었는데 300만 회로 확 줄었어요. 유튜브가 채널의 자격 조건을 낮춘 명확한 이유가 보이는데, 이건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밀어주겠다는 거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게, 유튜브 쇼츠에 대한 쇼핑몰 연동의 자격 조건이 진짜 많이 완화가 됐죠. 1,000만에서 300만 하면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3,000시간에서 1,000시간 줄은 거에 비해 정말 파격적인 자격 조건 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명확한 구글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쇼츠는 더욱 밀어주겠다. 더 열심히 해라. 이 얘기죠. 요새 트렌드 자체가 이런 쇼폼 트렌드로 가기 때문에 역시 구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 외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익 창출에 승인된 채널이어야 되고, 그게 판매가 가능한 거여야 되고, 정책 위반되는 동영상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어야 한다. 아까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카페24랑 장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카페24는 어떻게 보면 단독 사이트 쇼핑몰이에요. 내 개인 사이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결제를 받으려면은 PG라는 걸 붙여야 돼요. PG가 뭐냐면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 결제나 그런 거 받으려면은 이 PG라는 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 PG를 연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PG도 한 개가 아니라 사람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결제 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마다 다 따로 비용을 지고 붙여야지 다 결제가 가능해요. PG를 따로 비용을 들여서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거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은 그 카드 수수료가 발생되거든요. 그것도 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카페24 아이디는 무료지만 그 안에서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근데 사람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뭐 PG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이미 커다란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네이버 페이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만, 카페24는 개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또 내가 꾸며야 되고, 그런 PG 붙여야 되고, 수수료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디자인 같은 것도 내가 이 웹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다루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거 모르면은 외주를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럼 그것도 역시 또 비용이 들어간다. 전반적으로 카페24 개인 웹사이트, 판매 웹사이트를 만들고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수익 창출이 안 돼도 카페24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바로 판매도 가능해요. 그럼 PG 붙이고 하면, 카페24를 만든 자사몰은 자연유입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네이버랑 틀린 게, 네이버는 자연유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자체 내에서 바로 판매가 되는데, 카페24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외부 유입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유튜브랑 연동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자연유입까지는 좀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유입이 용이해졌다. 그전에는 카페24 개인 웹사이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뭐 SNS 광고랑 뭐 페이스북 광고 그런 거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판매를 했거든요. 네이버에서 저희가 스토어를 개설하면은 백화점 안에서 입점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카페24 쇼핑몰은 일반 건물에 월세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백화점 내는 쇼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서 살 수가 있는데, 나 혼자 가게 안에다가 월세 받아서 두면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가서 내가 전단지를 뿌리면은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돌려서 외부 유입으로만 유입이 가능하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은가? 지금 당연한 거지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유튜브 쇼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지도가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시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한 초기 시장은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 보면은 또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공부 안 하고 계속 흘러가면은 그냥 계속 그 뒤처진 정보만 얻고 그러다가 결국은 돈도 못 벌고 계속 돈만 쓰고 뒤처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게,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고정 댓글 달아서 그걸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유입시켜서 제품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꼭 카페24 아니어도 그 영상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해놓고 고정 댓글에 저희 스토어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하나 남겨놓고,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정도 한마디만 해도 유입이 많이 들어와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하루에 막 이렇게 막 쭉쭉쭉 올라가죠.
지금 거의 200에서 300 정도 유입이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번째, 온라인 셀링에 전념하는 그런 셀러분들이 해도 되는지. 솔직히 제가 유튜브부터 하고 스마트 스토어랑 팡 이런 여러 가지 오픈마켓을 운영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진짜 정말 시간이 많거나 쇼핑몰 자체가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라면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보면은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품께서 소싱하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야지 제품이 팔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소홀하게 되고, 또 유튜브도 아직 처음 해보시는데 유튜브에 투자한다고 하다 보면 쇼핑몰에 손이 정말 안 가거든요. 그런 게 있고, 저는 지금 쇼핑몰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나 유튜브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을 다른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또 저의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 보면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강의랑 코칭을 해드린 것도 아닌데 벌써 제품 2개로 월 1000만 원 이상 찍으신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유튜브는 무조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거를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이 시장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언서 협업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과 지식을 알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유튜브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런 유튜버하고 인플루언서랑 협상에서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에 유튜브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당장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유튜브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그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는 거겠죠. 지금은 구독자 500명의 시청시간 3000시간이나 아니면 쇼츠 300회를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아마 힘든 부분일 거예요. 분명 그만큼에 대한 구독자를 모으고 시청시간을 만드는 게 큰 허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 허들을 많이 낮춰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합니다. 꼭 그거를 쉽게 달성한다기보다는 아무거라도 영상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일단 도전을 해보시고, 유튜브 채널 하나 망해도 새로 또 키우면 돼요. 유튜브 브랜드 계정이면은 한 아이디당 2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거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아니면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전환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